엑스트로피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과 기술을 또 미래를 바꿀 핵심 기술들을 결국은 공공선에 맞도록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엑스트로피안들끼리는 또 서로 다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술을 그렇게 끌고 가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채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엑스트로피, 기술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바꾸는가 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처음 들어서는 뭐야? 뭐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사실 저도 엑스트로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도대체 이 단어가 뭘까 했었는데요. 엔트로피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엔트로피도, 그런데 엔트로피도 들어는 봤지? 내가 이해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엔트로피도 아주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연력학에서 나온 개념이었으니까요. 다만 엔트로피는 일종의 좀 무질서로 우리한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연력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질서가 갖춰진 상태가 엔트로피가 낮은 거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방이 어지러지는 것처럼 질서가 없는 흐트러진 상태가 보통 엔트로피가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런 질서를 잃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엔트로피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엑스트로피는 뭘까요? 엑스트로피는 엔트로피의 반대말이더라고요. 엑스트로피는 그럼 엔트로피의 반대라고 하면은 역으로 질서를 갖추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그리고 확률은 낮지만은 이제 정돈된 상태로 가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연력학의 약간 그 반대적인 부분에서요. 어떤 부분에서 질서 있게 가야 하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건데, 책은 그래서 미래를 바꿀 3대 기술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3대 기술은 뭐 블록체인, 그리고 AI,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 컴퓨팅인데, 요 세 가지 기술에 있어서 엑스트로피죠. 그러니까 질서 있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놔두면은 엔트로피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가면서 무질서하게 가면서 오히려 그게 우리 인류에게 더 나쁜 결과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핵심 기술들은 굉장히 질서 있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엑스트로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런 말을 하면은 아마 뭐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AI는 그래 우리 인류를 바꿀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그런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공간 컴퓨팅 같은 것도 우리 인류를 바꿀 기술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간 컴퓨팅이나 메타버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20년대, 21년에 흥했던 키워드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메타버스나 공간 컴퓨팅에 관련해서 바로 올해죠, 비전 프로가 나왔었는데 애플에서. 근데 애플의 비전 프로도 그렇게 대단한 반향을 이끌진 않았잖아요. 그러나 AI는 소위 엔비디아 주가가 2년 만에 6배 올랐기 때문에 야, AI는 정말 뭔가 세상을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AI조차도 엔비디아발 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 세상에 AI라는 게 있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이런 기술이라는 거는, 특히 이런 와해성 기술들은 지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미미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그게 포텐셜이 있다면 미래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자인 김상윤 교수가 이런 과학기술의 전문가인데, 이 3대 기술에 대해서 이제 쭉 책을 설명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엑스트로피적으로 가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이 책 엑스트로피의 전반적인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전체 다루게 되는데, 비트도 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읽었고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대중들에게 읽히는 좀 대중사를 썼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전후방, 그 소위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사람이 누구냐, 미래에는 비트코인이 다 채굴되고 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비트는 어떤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가, 그래서 왜 이것이 좀 기술인가, 단순히 다른 이제 돈의 가치나 이런 거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갖고 있는 기술과 그 기저에 있는 어떤 개념이 뭔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탈중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그 이외에 중앙 집중화된 권력기관들로부터 갖고 있는 그런 정보들보다는 오히려 변복제 위조가 어려운 분산된 정보들이 미래에는 고신뢰 사례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그런 식으로 다룹니다. 다만 이 책이 단순히 기술을 설명한 책은 제가 아니라고 했죠. 이런 기술들이 단순히 이렇게 가고 있다, 저렇게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들을 다루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인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기술은 정말 잘 관리되는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아마도 책을 읽기 전에 보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건데, 제가 영상을 그래서 엑스트로피의 프리퀄 같은 성격으로 이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해볼게요. 데런 아세모글루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권력과 진보라는 책을 얼마 전에 냈죠. 저도 권력과 진보를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엑스트로피 책과 연결 접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권력과 진보도 엄청 어려운 책이거든요. 제가 짧게 요약하면은 이 책도 똑같습니다. 핵무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 같은 거는 인류를 몰살시킬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죠. 그런 기술들을 소수의 기업이나 이런 데서 독점하고 있다거나 한다면은 그거는 인류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라 인류 전체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잘 통제 및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권력과 진보에서도 했던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실 권력과 진보는 이런 주제만 다룬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결국은 요즘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그런 단체나 기관들이 정말 많아졌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고잉 인피니티라는 책에서도 효율적 이타주의자 클럽이 나오고, 효율적 이타주의자 클럽이었죠. 샘 뱅커먼 프리드가 FT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가지고 파산에 이끌도록 만들었던 그 인물이 효율적 이타주의자 클럽이었는데, 그 효율적 이타주의자 클럽이 추구하는 사상과 가치도 천재들은 기술 개발에 있어서 공헌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가 받은 천재성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인데, 그 기술 개발이 인류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봉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입니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을 아마도 책에서는 엑스트로피안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엑스트로피안들은 그래서 뭐냐? 엑스트로피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과 기술을 또 미래를 바꿀 핵심 기술들을 결국은 공공선에 맞도록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엑스트로피안들끼리는 또 서로 다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술을 그렇게 끌고 가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것이 이제 이 책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주제였고, 그 관점에서 책에서 말하는 핵심 기술, 비트코인, 그 다음에 AI, 그리고 공간 컴퓨팅, 이 세 꼭지를 이제 깊게 다이브하게 되는데, 엑스트로피안적 사고방식으로 기술들을 바라보면은 이 기술들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제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런 설명 없이 만약에 책을 읽으면은 지금 이분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라고 약간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저는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 동료들, 저희 이제 스튜디오 동료들이랑 이 책을 좀 나눠서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 작가님, 저 이거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렸거든요. 책은 과학책이나 기술책이 아니다. 이거는 과학기술에 얹혀지는 철학책이다. 그래서 이거를 철학처럼 생각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철학적 사고관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김사면 박사가 쓰신 거고, 그분도 이제 그런 사고관을 가지면서 있기에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런 거였냐고.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막 권력과 진보랑 고인 인피니트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얘기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책을 읽기 전에 프리퀄이라고 생각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은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책의 전반적인 철학적 부분을 다 얘기했으니까 후반부를 좀 얘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이 책에서도 묘사하지만 2035년 정도에는 특이점이 오게 되어 있죠. 사실은 특이점이 2045년에 온다고 일부도 얘기했고, 그렇게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즈와일은 특이점이 더 가까이 왔다, Singularity is nearer 라는 책을 보면은 그게 오래 남았는데요, 아직 번역서가 한국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구해서 먼저 봤어요. 근데 그 책을 보시면은 특이점이 옵니다. 오는 기간은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이 2045년에 오는데, 엑스트로피 책에서는 그 시점에 우리 인간이 어떤 식의 삶을 살고 있을지를 책 그 후반부, 그 5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미지를 곁들여가지고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달리가 됐던 이제 이런 그림, 이미지 재생 AI를 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미래를 설명하고 있는데, 법률, 교육, 의료, 일반 사회, 소비, 그리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등등 직장인의 삶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로봇과 인공지능이 같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원격 진료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교육이라든가 내 담당 매니저가 있고, 그 다음 자산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마치 미래를 현재로 묘사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거는 책은 어떻게 보면은 이 뒷부분을 먼저 읽고 미래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술이었던 블록체인, 비트코인으로 대표된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AI, 그리고 공간 컴퓨팅이 이렇게 믹스가 된 미래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을 다루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 공간혁명이라는 부분은 저한테 좀 와닿는 게 있었는데, 공간혁명이 정말 건축이나 도시계획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분야이긴 하거든요. 미래의 도시는 현재의 그런 기능적인 도시가 아니라 공간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면 일종의 건물 배치에 있어서 제약이 사라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거는 주거부터 시작해서 주거, 직장, 의료, 학교, 도시가 제공하는 핵심 기능들이 해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갖고 있는 파급력이 저는 진짜 AI급으로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혁명이 갖고 있는 거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자가 그런 부분을 짚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반가운 게 있었고요. 막말로 주 5일째 재택만 해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 부동산 가격은 그냥 내리는 거야. 여튼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약간 오버를 하면요. 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리퀄을 좀 마무리 지어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책은 이제 읽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프리퀄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싶냐면은 커즈와일이 했던 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커즈와일은 올해 책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미래의 특이점이 오게 됐을 때, 특히 AI 기반으로 특이점이 오게 됐을 때는 현재 생각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유튜브도 자동 편집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영상도 자동 제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2045년에는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자리들이 다 없어지면은 뭐 실업 상태가 되냐, 안 좋아지냐 이런 거에 대해서 커즈와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1990년대 인터넷 나왔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 있었다. 근데 없어질 직업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징했는데 새로 생길 직업들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봐라. 인터넷 혁명 이후에 어마어마한 혁명이 생겼고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신설됐고 인터넷 기업들이 출몰을 했고 그런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이 되면서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 됐는데 AI도 똑같다라고 하거든요. AI로 인해서 없어질 기업들이 너무 명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엄청난 산업들이 생길 건데 그게 뭔지 난 모르겠다. 왜냐면 난 1990년대에 미국의 빅테크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처럼 시대를 주도할지는 몰랐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AI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비트를 보든 공간 컴퓨팅을 보든 AI를 보든 이런 와해성 기술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그런 기술로 인해서 없어질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되는 거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동시에 그걸 통해서 무언가 또 새롭게 만들어질 거라는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자분도 이제 기술을 단순히 그냥 기술 무지성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철학적으로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책 엑스트로피를 쓰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다방면적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의 슈카월드라고 이제 불러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들어가기 전에 약간 낯설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엑스트로피적 사고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프리퀄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책을 읽고 의견이 생기신다면 저희 채북스 책 영상에 항상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책을 읽어보고 소개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으시면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후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참조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저희 채부심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